여자들은 이제 남자들한테 이런 기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그걸 내가 다 말해야 돼, 일일이. 남자한테 말하지 않고 바라는 그런 약간 습성이 있잖아요. 그게 침대에서도 있는데 여자가 말하지 않는 걸 어떻게 내가 알아내냐. 정말 굉장히 비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상대 마음을 몰라요. 근데 그게 불행한 게 아니라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상대 마음을 내가 다 알아, 말해도 다 알아, 독심술이 있어.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특히 여자의 몸이라는 거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나는 가슴을 애무하는 걸 좋아했던 여자조차도 어떤 날은 세게 빨면 아프고 싫고 어떤 날은 세게 빨아야 느낌이 더 좋은 날이 있어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컨디션을 남자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한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해서 알려주는 거는 여자의 의무예요. 그래서 나는 조숙하고 정숙하고 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꾹 닫고 나는 몸만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은 알아서 막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그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매일매일 변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내 컨디션에 따라 변하는 내 기분에 따라 변하는 내 몸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야 오늘은 나 그냥 부드럽게 막 등이나 엉덩이만 좀 쓸어줘. 나 그게 더 짜릿하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야 오늘은 나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막 에너지가 뻗쳐. 오늘은 세게 하드하게 한번 다이나믹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성의 주도권 리드는 남자가 하면 안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오. 섹스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남자가 더 많이 원하니까 남자가 애무도 하고 막 리드 다 해서 여자 막 흥분하게 하고 막 삽입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마무리 막 포옹까지 해주고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애무부터 삽입까지 모든 거를 리드를 여자가 해야 돼요. 다만 티 안 나게. 그것도 또 내공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랬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섹스를 좋아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좋아하기만 하고 잘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는 여자들은 그 잘한다는 게 내가 막 기술이 있어서 남자를 막 뿅가게 해주고 이런 기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잘 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나를 좋게 해주기 쉽게 리드를 살랑살랑 할 수 있는 여자.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고 싶네요. 쉬워요. 예를 들어서 만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유독 막 만짐을 당하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어문 데가 헤매고 있으면 그 손 부드럽게 끌어다가 그냥 그 위에다 얹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이렇게 남자 손이고 제 손이라고 해볼게. 얹었으면은 여기서 내가 손으로 다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듯이. 그렇죠. 세게 하든지 돌리든지 특히 뭐 클리토리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얹어놓고 내가 조절하고 그 부위를 남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가락도 이 손가락이 좋은지 이 손가락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다 올려놓고 내가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삽입 체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그 느끼는 스팟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도 여자가 자기가 골반을 조절해서 남자는 그냥 똑같은 저기를 인앤아웃을 해도 내가 골반을 조절하거나 다리를 조절해서 내가 좋아하는 부위에 갖다 댈 수 있게끔 리드를 해주는 거고.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쉽죠. 왜냐면 내 몸이 어디가 좋은지 아는 여자들이 쉬워요. 이걸 이런 강도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좋은지 아는 여자들이 쉬워요. 모를 때는 물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조차 힘들다 그러면 그냥 여성 상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자기는 누워 있어.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에다가 내가 문지르면 되고 내가 깊이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리드할 때 내가 좋은 거예요. 여자가 리드해야 된다는 거는 오늘 좀 새롭게. 그래서 섹스를 좋아하고 잘하는 여자는 남자가 모르게 눈치 못 채게. 남자는 그거예요. 왜 기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가오. 가오 지금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가 마치 노예 부리듯이 막 이렇게 봐. 그거 싫단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면 확 죽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게 그냥 부드럽게 리드 해줄 때 마치 남자는 와 내가 정말 잘해서 얘가 이렇게 잘 느끼는구나. 야 내가 해주니까 얘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끝나고 났을 때 자기 진짜 최고였어. 자기 어쩜 그렇게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자기는 해주지? 뭐 이러면서 기를 팍팍 또 오늘 중요한 기술을 제가 좀 20살 때 좀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오히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테크닉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원숭미가 있기 때문에 또 남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졌잖아요. 젊었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또 가능을 해요.
잠자리에서 여자가 리드하고 여자가 그냥 막 이렇게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은 이게 안 좋다. 남자들이 막 밝히는 여자다, 경험 많은 여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소극적으로 남자의 조신하게. 리드를 기다리면서 아, 좀 알아서 좀 해주지. 그걸 이렇게 못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중년 커플들에게 섹스 리추얼이나 의식이 있을까요? 우리 중년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감각을 깨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각. 네, 왜냐면 많이 무뎌져 있고 닫혀 있고 원활하게 흐르지 않나요. 감각 깨우기가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같이 목욕하기. 그다음 두 번째가 야비움이라는 자세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자세. 네. 그래서 이 목욕하기는 그 야동에서 보듯이 막 욕조에서 현란하게 막 서로 막 탐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라는 공간이 사람을 굉장히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목욕할 때가 저렇게 따뜻한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정도의 물에서 당연히 옆에다가는 뭐 냄새를 자극할 수 있는 향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명도 촛불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서로 그냥 양쪽 끝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양쪽 다리를 뻗게 되니까 내 옆으로 상대방의 발이 올 거고 내 발도 상대방 그 옆구리 쪽 다리에 가겠죠? 그 상태에서 발부터 만져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근데 그게 막 남자들은 또 내가 또 마사지 해줄게 이러고 발 딱 들어갖고 막 지압하고 이러는데 이건 이제 감각을 깨우는 거지 통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등, 발바닥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곳이에요. 자극적이죠. 예, 엄청 자극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특히 침대 위에서 애무할 때는 건들지 못하는 부위잖아요. 발까지 내려가서 막 애무 정성스럽게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깨울 때는 일단 심장에서 먼 곳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발부터, 발등부터 해서 부드럽게 그냥 얹어만 주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고 발바닥도 이렇게 느껴보고 그 다음에 발가락 하나하나 다 사이사이 느껴보고 상체 세우면은 이제 종아리부터 무릎까지 손이 갈 수 있잖아요. 허벅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기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애무를 하는 게 아니야.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중년 커플에게 하고 싶은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말 그대로 의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오케이. 생각만 해도 사랑이 넘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백허그 자세로 한쪽은 등을 대고 한쪽을 이렇게 가슴에 놔는 상태에서 이제 팔부터 그리고 가슴부터 해서 배에서 다리 안쪽까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걸로. 그래서 서로 교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신혼 때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신혼 때는 이게 별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말했잖아요. 호르몬이 미치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거 없어도 불붙어요. 지금 우리가 중년에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잃어버렸던 섬세한 감각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려면은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뭐 아유 쑥스러워하고 어쩔 막, 수 없어요. 네.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쑥스러워, 불편해, 안 해? 그럼 뭐 변화는 없어요. 변화가 없는 네, 거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뵘이라는 자세인데 그거는 이제 남자가 먼저 이 가부좌를 들고 앉고 여자가 그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을 맞대고 서로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자세인데 누군가한테 온전히 안기는 느낌을 받는 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서서 앉거나 누워서 앉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둘이 가부좌 들고 앉은 상태에서 여자 이렇게 엉덩이 여기다 허벅지 여기다 얹어놓고 그 상태에서 앉는 거.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심장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기관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슴과 성기관에서 그게 흘러야 되고 접촉을 통해서 잘 느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장이 뛰는 거, 그 다음에 가슴이 따뜻함, 그 다음에 성기관에서 오는 에너지가 그냥 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는 가장 편안하게 깊게 호흡을 하면서 오로지 상대의 그런 채취라든지 심장의 고동이라든지 따스함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뭐든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기운이 또 달라요. 그쵸. 그래서 내가 부부에서 혼자 둘이 하려면 어색하고 안 되던 게 이렇게 커플이 또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몰입도 잘 네, 되고 네, 또 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그쵸.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러고 나서 딱 이렇게 안고 있다가 딱 떨어져서 상대의 얼굴 보자. 그러니까 그 전에 얼굴 마주보세요. 그러면 시선 잘 못 맞추세요. 막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충분히 한 5분, 10분, 20분 안고 있다가 몸 떼고 마주보세요 그러잖아요.
눈에서 다들 꿀이 뚝뚝뚝 떨어져. 그니까. 그게 그래서 다- 서로 막 이렇게 안 하던 막 이렇게 볼드하고 막 남편들 같은 경우 그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막 와이프가 볼도 쓰다듬고 또 와이프도 뭔가 내 남편이 막 치근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막 남편 막 머리도 쓰다듬고 막 등도 쓰다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커플 되든 부부가 되든 이런 훈련 상황을 만들어줘서 해봐라라고 이걸 자꾸 만들어주면은 그냥 얼떨결에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서 좋아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워크숍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면은 그게 뚝 떨어져서 다시 내가 일상으로 가도 연결점이 생기는 거고 시작점이 생겨주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게 바로 부부나 커플들이 미처 시도해보지 못하는 용기가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상대방이 안 따라와줘서 못했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거. 그거 진짜 필요하네요. 제가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합시 해요 같이 저랑 그러니까요. 해보자고요 우리. 그러니까요. 그 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코스는 이미 다 세팅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많은 커플들은 아니고 뭐 3커플, 2커플, 5커플 이 정도 소모임까지는 제가 커플을 진행하거든요. 여자분들은 하시고 나면 다 울어요. 너무 행복해서. 자, 그다음에 섹스리스를 겪고 있는 커플들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건 암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암에 걸린 상태에서는 스스로 할 동력이 없어요. 섹스리스가 막 1년 됐고 2년 됐고 뭐 5년 됐고 이러면은 일단 끄집어서 여기까지 올려놓는 그 힘은 자력으로 안 돼요. 타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섹스리스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봐요. 야, 부부끼리 의리로 살지 누가 그런 걸 하니? 그래, 우리 가족들이 누가 그런 걸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를 당연시하고 안 하는 걸 떠벌리고 그거를 동조하는 분위기.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섹스리스라는 거는 남녀로서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증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녀로서 살려고 결혼했지 애들 아빠 애들 엄마로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녀 관계 끝난 거를 슬퍼하고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를 아무 가치를 안 둬.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리스가 정말 뭐 우리가 뭐 석 달 안 했다 이거는 솔직히 큰 문제 안 돼요. 둘이서도 얼마든지 깨어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뭐 2년, 3년, 특히 뭐 5년 이상 많을걸요 아마? 많죠. 많죠. 그러면은 절대 두 분이 해결 못 합니다. 전문가 찾으세요. 예, 전문가. 그리고, 예. 저는 이 섹스가 원활한 관계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헤어져요. 예. 어떻게 헤어져요? 이런 교육을 진짜 그 결혼 예비 학교부터 그 다음에 출산 후 부부 출산 후 부부, 출산 후부터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갱년기 부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60대 이상의 노인 여성.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리와인드해서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죠. 아니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기획안도 쓰고 기획안도 내보고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결혼 예비학교, 뭐 출산 후 부부, 갱년기 부부, 그러니까 남녀가 단계별로 첫 만남부터 뭐 맞아요. 30년, 40년 동안의 이 긴 로드맵을 누군가는 정부 차원에서든 뭐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네. 그리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뭐 짝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거를 좀 순차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맞아요. 서로 노력하는 맞아요. 모습으로 가야지만 노력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반복된 노력 그것도.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그런 캠프나 맞아요. 이런 데 들어가서 부부 테라피를 아니면 커플 테라피 이런 거를 좀 받고 나와서 다시 리마인드. 맞아요. 이게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라니아 님이 생각하시는 섹스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무엇인가요? 제가 직관적으로 섹스 테라피로서 느끼는 거는 섹스는 생기다. 생기. 생명력이다. 생명. 생명력이라는 게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힘이지만 사실 그 기운이 생명을 만드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거친 에너지예요. 굉장히 활력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점점점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에너지를 이제 출산이 끝났다고 해서 소멸되고 사라지게 냅두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내 몸에서 다시 썼을 때는 그게 바로 내 생기를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생명력이라는 거는 그 에너지 기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로 느껴지잖아요.
무지개 빛깔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은은한 빛을 낼 수도 있고 고혹한 빛, 때로는 굉장히 지적인 멋, 때로는 허당인 멋,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그 중심에 저는 이 생기,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성에 대한 성 에너지, 이게 있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도 다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성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생기가 계속 흘러 넘치는 거고 그 생기로 에너지 있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얻는다라는 거죠. 나이듦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더 좋아질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듦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뻐질 일도 없고 이제는 더 건강해질 일도 없고 이제는 뭐든지 다 쇠퇴하고 쇠하기밖에 할 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생기를 찾으면 이거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어떻게 변하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나는 아는 거야. 내 에너지가 어떨지, 내가 어떤 생기를 뿜을지 나는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 왜 노화에 대해서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무르익음으로, 나의 성숙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또한 가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요. 오늘 마지막 말씀하신 게 가장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네요. 자, 섹스는 이제 우리 특히 중년이나 노년에게 섹스는 생명력이고 또 생기이자 활기입니다. 맞아. 여러분들의 생기와 활기와 건강을 되돌려줄 섹스 라이프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